보여주세요.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이,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살짝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지금 이 가로로 난 상처가 오. 이건 수술 자국이고 이게 이제 칼 자국입니다. 십자가가 생겼어요. 그 필습 순간의 영상 나중에 보셨어요? 아 저도 봤는데 두 번 보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끔 일부러 봐요. 네. 왜냐면 저는 처음에 맞았을 때 퍽 소리 나서 주먹으로 목을 때렸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자꾸 이제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 찔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상징하는 적나라한 네. 장면이라 저는 가끔 보는데 근데 사실 그 장면 보고 저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 하늘이 푸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실제로? 네. 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걸 잡고 있는데 이제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아 찔렸구나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게 눌러라 지혈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러고 있으면서 때가 왔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기령 후보가 사고 네. 얼마 후에 제가 안기령 후보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한민수 대변인하고 통화하다가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둘이 통화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병원 도착해서 이거는 제가 김지호 실장한테 네. 들은 얘기인데 이것도 공개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부산병원에 도착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없을 때 김지호 실장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아내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뭘 전해달라고 하는지는 김지호 실장이 말을 안 해주던데 문 대통령에게도 전해달라고 했던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총선 이기면 다시 모시고 듣기로 하죠. 이기면 꼭 이겨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때 생각하시긴 하셨네 진짜. 저는 사실 그 일종 예감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사실 그런 상상 그런 느낌 네,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목이 찔리는 느낌, 이런 그래요? 습격당하는 왠지는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가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워서. 네. 그리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생각하셨을 거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제 아내였죠. 그래서 아무 죄 없이 온갖 회술대를 당하고. 근데 제가 그 후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제 좀 정신이 들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확실히 심리적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게 이 국가 수반의 제일 큰 역할이거든요. 원래 이해관계를 두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네. 갈등 갈등을 조절하고 조절하고 통합하고. 근데 대통령이 갈등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갈등을 부추기죠. 원래 상전이 헛기침하면 아래는 몸살이 난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국가를 갈등과 대결로 몰고 간 결과다. 앞으로 더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한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 심리적 배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가 정부가 한 행태가 그렇죠. 물 청소하는 장면. 네. 정말 그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개인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성적이어야 될 국가가 흔적을 지우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예. 배현진 후보가 그 폭행당했을 때 예. 폴리스 라인 치고 당연한 현장 보존하고 과학 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실제로 칼로 목을 찔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현장을 즉각 그 혈흔을 지우는 1mm 차이로 살았다고 하는데. 1mm 차이죠. 예. 의사들도 아슬아슬했다고 천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가의 행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죠.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많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많이 인물로. 그게 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이 이제 사실 정당이 많아지기도 했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물을 이번엔 좀 자세히 봐야 되나 싶은 그런 동기부여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정당 지지율은 뭐 15%씩 밀리면서도 인물까지 넣어서 하니까 10% 이상씩 앞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죠. 보겠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원래. 어느 당 소속이면 무조건 찍는다. 이게 많이 희석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역 교체율이 사상 최대 아닙니까? 네. 40%를 넘게 바꿨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말들이 많았고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번 선거 끝났다라는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졌죠. 저도 사실은 엄청 불안했어요. 그래서 공관위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점들 때문에 더 세게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 사실은 정도도 야 이거 역대급이다 했는데. 더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못한 측면이 좀 있죠. 한 5% 그런데 부족합니까? 조금 저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엄청 많이 갔는데 이번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결론은 당원들의 공천 혁명이 있었죠. 당원과 국민들에 의한 당이 한 거는 경선의 기회를 많이 확보한 것에 불구하고 그 경선에 우리 권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로 압도적으로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만큼 기대 이상의 변화를 만들었어요. 저 지역은 절대 안 돼. 전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이 저 지역에서 저 의원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여의도 문법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전혀 저는 예상하지 못한 경선 결과가 많습니다. 많았죠. 제가 그래서 현역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공천을 받고 통과한 분들 포함하여 간담이 선을 했다고. 예. 옆에 지켜보는 저도 그랬습니다. 야, 내 운명도 내게 아니구나. 이번에 당원들 손에 저쪽으로 있구나. 당원과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번엔 그랬을 건데요. 저희가 현역 의원 중에 이번에 교체된 분이 69분이세요. 엄청나죠. 69명. 근데 그 중에 41명이 경선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인위로 잘라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7명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교체한 경우가. 쉽게 말해 공천에서 배제한 경우가. 안민석 의원 같이. 네, 안타깝죠. 오히려 친명이라서. 친명이라서 변재일 의원님도 예. 그러시고 어쨌든 그런 분들 포함해서 7분에 불과하고요. 전원 41명이 경선에서 바뀌었고 또 탈당하신 분 대부분이 경선하면 질 것 같은 분들이 탈당한 실제 거거든요. 그랬죠. 예. 뭐 보시면 압니다. 그분들까지 하면 당원들의 손으로 교체된 경우가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우리 민주당의 변화의 의지,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인물 교체, 신진 기회들에게 기회를 주는 민주당의 의지를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상을 줄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영선 후보를 배제한 것도 저는 그런 믿음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야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운명을 정말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온 가족 끌어안고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면 눈물 나죠. 그게 이제 거기에 감정이입이 일어나는 분이 있고 안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 여러 번 만났는데 대표님은 진짜로 감정이입이 일어나시더라고. 그럴 때. 실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누가 죽고 싶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실 때는 진짜 감정이입에 대해서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은 또 과거와는 또 달라요. 정말로 운명이 달린 순간이어서요. 좀 전에 울컥하셨죠? 지금 사실 지금도 그런데 네. 아니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국민들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저는 정말 뭔가를 세상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암울한 미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전세 사기 당하니까 온 재산 날리고 나 평생 이 돈 못 벌고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벌어도 내가 이 월세 이자 낼 능력이 안 돼. 내 인생은 뭐지? 내 새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걸 끌어안고 정말 죽잖아요. 돈 몇십만 원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까 저런 사람들이 압니까?
근데 저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또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권력력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충격적이었던 게 그 알량한 권력 누려보겠다고, 지 영화 누려보겠다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호사스럽게 살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뭡니까? 평생 장애인 돼서 사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런 상황 같아요. 최근의 현상 중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하객진 총사령관은 이재명 대표라고 했어요. 우군은 네.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군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투표장으로 오게 만들어서 민주당 지역구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비례는 명확히 경쟁 구도가 또 맞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직접 지지호선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거법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에요. 필요하죠. 필요하고 충분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다만 또 한편으로 경쟁 구도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군이 많은 것 당연히 좋습니다. 또 필요하고요. 아군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주권 행사를 하시도록 부탁드리죠. 사실 국민들은 다 판단할 역량이 되십니다. 자, 이종섭 대사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장 네. 핫한데 총선 이후에 이거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계획입니까? 이종섭 사건은 사실 이종섭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그죠.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헌정 문란 행위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을 범죄에 활용한 겁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저는 여기에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이 실제로 그런 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상병의 사망 사건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하나의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계속 낳는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하나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가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어서 저희가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해야 되지만 이종섭 장관 사태는 또 다른 중대범죄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별건의 특검도 해야 되고 이종섭 특검을 따로 네,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특검을 동시에 해야 되고 거기 더해서 최상병 사건의 국정조사도 반드시 해야 된다. 처리 가능하다면 이번 국회에서도 해야 되겠고 이번 총선 전에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총선 전에 그들이 협력할 리가 없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 2번 불출석했다고 난리던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저도 재판은 또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이나 뭐 출장이나 혹은 뭐 판사 휴가나 그런 사적인 사유로도 재판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됐거든요. 제 경험으로 들었고. 그렇습니다. 뭐 사정이 있으면 다 연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총선이라는 공적 사정인데 이게 조정이 안 돼요? 이 사건은 더더욱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증인신문 유동규 신문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신문이 있었고 피고인 이재명의 반대 신문은 다 끝났고 이제는 정진상 측의 반대 신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저는 가서 가만히 남 증인 신문하는 거 그냥 구경하는 입장이죠. 예. 이럴 경우는 불리할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없는 데서 재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가 없더라도 재판이 전혀 지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하더라도 이 정도 총선이라는 국가지 대사 정도 있으면은 연기하잖아요. 얼마든지. 연기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다른 재판부들은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건 다 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걸 검찰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선거 국면에서 대표님이 재판장에 나가는 걸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것보다는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 같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겠네요. 권투하는데 이제 한 손 묶어놓고 하면 그 이기기 쉽지 않습니까? 유세 못 나가게. 네, 발도 묶어놓고 이걸 때리면 재밌겠죠. 저는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검찰 국가인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 유동규의 정의신문이 제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출석했다고 계속 언론 네, 플레이를 언론 하고. 플레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의 손발을 묶어서 법정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 시간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과 지지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도 드리는 거죠.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태도나 자세가 다릅니다. 국민이 엄하게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하고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방치하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에 그 한 표에 우리 국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포기하는 거, 방관하는 거는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 분이 세 표씩 책임지셔서 국가가 또 정치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 희망 있는 나라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